안녕하세요. 저는 재수 같은 투수로 이번에 2021년 충남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저는 2019년 6월에 먼저 교생을 갔다 와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다가 제가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서 결국에 그 해 시험을 치지 못했고, 그 다음 해인 202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를 해서 이번에 시험을 치르게 됐고요. 저는 성인 이후에 영어권에 거주한 경험이 3년 정도 있었는데 1차 시험에는 사실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데 뭐 약간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듯이 정말 실감이 하나도 안 나고 가끔 제발 합격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그래도 큰 걱정이나 불안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너무 좋습니다. 먼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학원에 있는 그런 공개 모의고사를 신청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거의 모든 학원에서는 다 공개 모의고사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 그런 실전 감각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공개 모의고사를 많이 받고, 그를 통해서 이제 종 치는 시간에 초침이 언제인지 확인해서 그거를 기대하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또는 첫 문제가 일반 영어 기입형이면 2번부터 풀자. 이런 나름의 전략 아닌 그런 노하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저는 약간 양치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풀었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효과적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세 팀 또는 그 전 해에도 두 팀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특히 제가 하는 실수를 많이 파악하게 되었어요. 이게 시간을 정말 재놓고 그 압박감에서 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교 문제에서는 키워드를 잘못 옮겨 적는 그런 실수나 또 문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뭔지 제 실수를 파악하게 되었고, 한 팀만, 저는 최시원 팀을 모의고사 그 오답 노트를 적었는데, 이걸 적으니까 제가 심심할 때 그냥 후루룩 보고 또 공부가 안 될 때 후루룩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모의고사 내용을 자꾸 상기하려고 했던 거에서도 좀 괜찮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슬럼프를 굉장히 많이 겪은 그런 슬럼프를 정말 많이 겪었는데, 심심할 때나 또 그냥 공부는 쉬고 싶은데 뭔가 해야겠다는 싶을 경우에는 그냥 전공 카페, 교육과 카페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남긴 질문글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와 같은 그런 영상들을 그냥 틀어놓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제가 멘탈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보완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를 위해서 많이 했던 생각들이 또 있어요. 저는 먼저 경쟁률을 보지 않고 임용이 절대평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일 많이 컸고요. 그래서 교육학은 만점, 전공은 70점 이렇게를 목표로 감히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또 저는 습관적으로 나는 되게 운이 좋다, 시험장 가면 잘 풀릴 거다,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려고 했고, 또 빈 부분을 채워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반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쉽다고 생각한 것은, 제가 슬럼프를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아쉬운 점 중에 큰 한 가지인데, 이제 슬럼프 때문에 한 주 정도 이제 공부를 놓치게 되면 다시 시작할 때 교육학도 인출이 안 되고 감도 떨어지고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대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또 모의고사를 또 제가 많이 푼 만큼 잘 본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안일하게 공부를 하는 것도 역시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일영문학 기출을 좀 많이 안 봤어요. 6월에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 부분을 놓쳤는데, 이제 모의고사
시즌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수아쌤이 이 부분은 뭐 이 해에 나온 어떤 문제랑 유형이 비슷하다라고 할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그런 거를 알았으면은 제가 모의고사를 풀면서도 기출을 계속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유형이 나오겠구나 이런 좀 감각을 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이번에 떨어지면 뭐 하지? 다음에 뭐 하지? 이렇게 할 때 일영문학은 꼭 기출을 들어야겠다, 강의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많이 푸는 스타일이었고요. 그래서 먼저 교육학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3, 4월 강의를 하나 듣고 그 기본서를 그냥 다 외우겠다는 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자료를 만들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거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싶지 않아서 이제 예비교사 커뮤니티에서 그런 인출 프레임 같은 거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계속 인출을 하려고 했고요. 역시 한 4팀 정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영 문학에 대해서는 일영을 풀다가 수아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게 이제 디렉션 파악, 첫 번째가 디렉션 파악, 두 번째 지문을 잘 이해하고, 세 번째 과제의 해당 영역을 찾고, 네 번째 정확히 키워드를 서술하는 거. 그렇게 4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 4가지 중에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틀렸는지 자주 파악하려고 했고, 그를 통해 제 약점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또 좀 일영을 많이 풀면서 느끼는 어떤 좀 메타 인지적인 그런 요소들을 저는 적어서 좀 계속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언더라인 파트가 맨 뒤에 있거나 뭐 인용 또는 비유적인 표현일 경우 주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약간 이런 것들, 자문자답에서 퀘스천이 토픽이면 앤서는 아이디어다. 그래서 토픽 센텐스가 완성된다. 약간 이런 좀 일영의 공식 같은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계속 보려고 했어요. 왜 저는 일영이 가끔 너무 안 풀리고 영어가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이런 일영의 개념스러운 그런 것들을 계속 익히려고 다시 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일영은 또 라이팅 세미나를 적극 활용해서 리라이팅을 했고요. 저는 일영 문제는 4줄 또는 4줄 이상을 항상 답안을 작성하려고 했어요. 이게 어찌 보면 뭐 그렇게 베스트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어떻게라도 키워드가 걸려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4줄 또는 5줄. 그래서 항상 제 시험지 답안지는 빽빽하게 답안을 작성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시를 정말 어렵게 생각해서 시를 매일 한 편 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다룬 주제를 계속 복습하면서 또 시나 이제 소설에서 어떤 주제에 따른 단어, 또 주제에 따른 어떤 토픽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공부 안 될 때 그런 것들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교육론에서는 저는 안 나올 것 같은 부분도 굉장히 꼼꼼히 보려고 했어요. 영어 교육론이 자꾸 쉽게 나오고 이러는데 언젠가 뒤통수를 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무조건 나오면 기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꼼꼼히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시원 교수님 심화서에 있는 culture, teaching culture 이런 부분에 culture capture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aids와 realia를 사용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거기서 realia를 보고 realia를 딸딸 외웠는데 그게 또 기입형에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제가 꼼꼼하게 보려고 했던 것들이 그런 문제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어 교육론은 제가 원서를 발췌했고요. 역시 문제를 계속 많이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학 부분도 역시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어학은 특히나 제가 개념을 정말 꼼꼼하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문제를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도 틀리는 일이 많으니까 문제로 최대한 좀 접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남들 다 보는 원서, 트포, AP, 신텍스, TG 이렇게 꼭 봤고요. 네, 그냥 문제를 정말 저는 많이 풀었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되게 길게 왔는데 또 자주 왔는데 6월 달에 이렇게 보니까 제 플래너를 보니까 둘째 주부터 그냥 6월 끝까지는 진짜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한몫하고. 근데 저는 사실 슬럼프를 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했고 그냥 누워서 맨날 유튜브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차라리 어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정말 사람들을 만났다면은 오히려 더 막 깊게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7, 8, 90 이렇게 4달 동안은 또 한 주 동안 또 슬럼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이 슬기롭게 슬럼프를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제가 0.33으로 떨어지는 생각을 되게 자주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뭔가 떨어질 것 같다. 이거 안 보면 떨어질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도 그 1시간, 2시간 조금 더 했던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그냥 버티면 이긴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20년 3, 4, 7, 8, 9, 10, 11 이렇게 쭉 거의 커리를 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1년 커리를 거의 따라가면서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고 또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공부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또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믿고 또 세시언팀 수강하면서 잘 하고 있음을 그냥 믿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중간에 못 따라가고 놓아버릴 때도 많아서 힘든 그런 시간들도 많았지만 끝까지 버티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가식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사대를 처음 진학한 게 고등학교 때 제가 겪었던 그런 방황했던 그런 시간들을 잘 케어해 주신 선생님을 만나지 사실 못해서 제가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사대에 처음엔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학교에서 정처 없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도우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요. 저는 작년 한 해가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그런 힘든 시간이 사실 또 다르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굉장히 큰 경험이나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정말 힘들지만 언젠가 내가 학생들을 돕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